때는 1680년 조선. 상상 한번 해보시죠. 하늘을 찌르듯한 권세를 누리던 집권 세력이 단 하룻밤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 숙청 중 하나로 꼽히는 경신환국.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숨막혔던 하룻밤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몰락한 극적인 정치 드라마. 네, 이 한 문장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게 그냥 정권이 바뀐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뀐, 왕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쿠데타였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같았거든요. 왕권은 약해져 있었고 신하들의 권력 다툼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환국입니다. 글자 그대로 판을 확 뒤집어 엎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왕이 직접 칼을 빼들고 기존의 권력 집단을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쓸어버리는 거죠. 사실상 왕의 벌이는 친위 쿠데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정치 드라마의 두 주인공은 바로 남인과 서인입니다. 남인은 당시 예속 논쟁이라는 거대한 정치 토론에서 이기면서 권력을 꽉 쥔, 말하자면 여당이었고요. 반대로 서인은 이 싸움에서 져서 권력에서 밀려난 채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야당이었죠. 정말 살얼음판 같은 대립구도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조용히 계획하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숙종 임금입니다. 그는 결코 신하들 싸움에 휘둘리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숙종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14살. 막강한 신하들이 버티고 있는 조정에서 어린 왕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다들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숙종의 머릿속엔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오직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것. 게다가 숙종은요, 이전 왕들과는 다르게 정통성이 완벽했습니다. 척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기 뜻을 펼칠 힘이 있었던 거죠. 그는 그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숙종에게 드디어 때가 찾아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회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남인 스스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단단해 보이던 권력이라는 갑옷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남인이 왜 무너졌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백성들 허리가 휘게 만들었던 무리한 북벌 정책. 둘째, 영의정이었던 허적과 그 아들 허견의 끝을 모르던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셋째, 바로 이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왕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숙종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터뜨릴 결정적인 불씨가 던져집니다. 서인 쪽 핵심 인물이자 왕의 외가 쪽 친척이었던 김석주가 영의정의 아들 허견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고발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숙종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숙종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정말 번개처럼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극적인 권력 교체, 경신환국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80년 3월 10일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숙종이 갑자기 예정에 없던 장소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을 핑계로 저녁에 영의정을 내치고 남인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세요.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핵심 장관들, 군사지휘권, 심지어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까지 그냥 싹 다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권력의 완전한 재편이었죠. 하룻밤 사이에요. 경신환국 이후 조선의 정치판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하들이 권력을 나누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왕을 위한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결과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남이는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 빈자리는 서인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승자는 딱 한 명, 바로 숙종이었어요. 숙종은 이 사건 하나로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너희 신하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 뒤에는 아주 어둡고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경신왕국은 사실 끝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경신왕국은 한 번으로 끝난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숙종이 2번이나 더 되풀이할 이 한국 정치라는 잔인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강해졌지만 정치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오직 숙청과 피해 보복만이 남게 된 거죠. 한번 시작된 이 복수의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조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1680년의 그 하룻밤은 혼란스럽던 정치를 바로잡은 천재적인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복수를 시작하게 만든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판단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몫이겠습니다.